네, 안녕하세요. 부원장 맡고 있는 영어과 이찬용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영어과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우선, 우선 먼저 이제 아무래도 윈터스쿨은 브랜드 있는 학원들이 주로 막 모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대형이라서 싫어서 저희를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시간을 좀 놓쳤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한다고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이유가 어쨌든 저희 학원의 윈터스쿨을 선택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의외에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어제 원장님하고 저는 그 목동에 있는 그 하이퍼를 갔었거든요. 그 원장님하고 지인이 운영한 거기 원장님도 이제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이퍼 학원을 갔는데 뭐 시설은 뭐 이제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새까나고 뭐 그렇긴 한데요. 되게 산만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학원을 딱 보고 딱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산만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목동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에요. 현재 기준에서는. 그러나 너무 산만합니다. 독서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좀 시설도 보고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다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만함을 갖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정말 그거랑은 너무 거리가 먼 학원이에요. 굉장히 몰입도가 좋은 학원이고, 이거 역시 우리 학원이 그 보면서 느낀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지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했었는데 분위기 면에서 우리 학원을 쫓아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구나 라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더 얻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영어과는 이제 영어라는 과목은 우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평가라는 거는 수능의 이야기이지 내신에서는 절대평가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가장 높은 단위수를 가진 과목이죠. 국영수는 여전히 내신에서는 유효한 메이저 과목들이죠. 단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어는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생각해서 이게 약간 느슨하고 이럴 겨를이 없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신에 쏟는 시간의 비중을 보면은 영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다 외워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내신하고 수능 공부법의 편차가 정말 가장 큰 과목이 영어예요. 공부가 전혀 방향성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능 준비가 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시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상당히 애를 먹는 과목이고, 이거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훨씬 심해질 겁니다. 중학교 때는 교과서 지문도 짧고 모의고사를 출제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 내용만 나오니까 정말 막말로 통째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는 이제 프린트물에 있지만 내신과 수능의 그 항목별 편차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당연하게 내신은 단어 수준이 어쨌든 정해진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온 단어로만 나오거나 선생님이 별도로 필기해 준 것만 나오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떤 어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으로 그냥 보는 거고, 독해도 내신에서는 요즘에는 내신도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를 해서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등의 수능 유형으로 출제하는데, 굉장히 다른 거는 내용은 다 정해져 있고 아는 거예요. 그냥 다 훤히 아는 내용이고 줄거리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중에 어느 특정 부분에 발췌된 부분에서 주제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수능은 그렇지 않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잡기도 어려운 게 수능이라면 내신에서는 대부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제가 잘 생각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틀리죠. 문법, 수능은 세세한 단순함기를 위한 문법은 안 나와요. 그냥 굵직한 거, 문장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동사 쪽하고 관계대명사 이런 쪽, 집중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나오지만 내신은 상당히 세세하고 단순함기를 요구하는 문법도 제법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문법이 학생들을 거의 죽이는 건데, 이거를 진짜 문법 실력으로 맞추려니 너무나 세세하고 방대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암기로 극복하자니 너무나 많은 지문을 암기해야 돼서 확 그냥 벌써 거기서 질려버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문법이 이제 내신에서는 문법으로 주로 변별력을 줍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심한 학교는 변별력을 확실하게 주고 싶은 학교는 아예 문법에 어떤 스타일을 출제를 하냐면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아주 최악의 학교는 밑줄도 없이 지문만 덜렁 주고 이 중에 틀린 걸 다 찾아 고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휘는 수능에서는 30번 한 문제가 나오지만은 내신에서는 문법과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고 싶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또 항목이에요. 어휘 문제를 단어를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어렵게 내고, 특히 내신에서는 요약문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요약문이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냐면 본문을 암기해서 되지가 않으니까. 본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 내용을 요약한 문장을 만들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라서 이거는 이제 본문을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 쪽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수능에는 없는 주관식 서술형이 있어서 통장문을 내기도 하고 뜻을 주고 단어만 줘가지고 배열을 옳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제를 영어로 작문하게 시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유형들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수능과 내신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틀려서 굉장히 내신 준비를 하는데 애를 먹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내신 공부에 대한 가장 큰 오해와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영어 내신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됩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씩은 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는 어떠냐면 이제 진실은 어떠냐. 1번,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출제를 해요. 그런데 교과서도 분량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의고사는 통째로 외우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아무리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라도. 두 번째,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와 모의고사 지문을 통째로 다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 3번, 설령 다 외웠다 해도 정말 시간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균형 있는 내신 공부가 안 됩니다. 영어에만 몰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여학교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한 과목만 몰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좋아하면은 그냥 몰입을 해서 시간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정말 거의 다 외우듯이 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몇 명만 섞여 있어도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닌데 영어 등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고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어떤 특정 과목만 파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서 그 과목에서 등급을 맞기 어렵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드물고 어쨌든 통째로 외운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4번, 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달달 암기하는 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들이 이건데, 첫째, 본문의 내용을 일부 또는 때로는 되게 많이 바꿔냅니다. 바꿔내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많이. 두 번째는 관련 주제를 가진 외부 지문을 은근슬쩍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암기만으로는 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문단 요약, 그 다음에 어휘, 주제문 영작, 까다로운 주제 제목. 그러니까 왜냐면 주제 제목 같은 것도 암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부분에 대한 내용의 주제를 고르는 거니까 이걸 좀 어렵게 내는 거죠. 헷갈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문제 출제 시에 모두 고르시오 등의 좀 변별력을 높이는 장치들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내신 준비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진정한 영어 실력이 없이 지문을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맥시멈 등급은 2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맥시멈이에요. 그것도 이마저도 영어 지문을 정말로 엄청 잘 외웠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리고 영어 실력도 없고 암기도 부족하면, 암기도 열심히 안 해오고 영어 기본 실력도 없으면 그냥 무조건 3등급 이하예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채울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최소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맞춰야 1등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내신에 필요한 영어 실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학 때 잘 잡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암기를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는 못 외우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영어 공부는 암기를 하는데 그래도 빈 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암기로는. 그거는 내 실력으로 메꿔야지 영어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약한 데가 이제 문법하고 어휘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휘를 어렵게 내고 문법, 어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문단 요약이나 주제 제목을 어렵게 냈을 때에 대비해서 추론. 요 세 가지 영역을 실력을 쌓지 않으면 1등급을 맞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등급을 저희는 당연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저희는 목표가 1등급이지 목표가를 2등급으로 잡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려면 이걸 잡아야 되고 그 겨울방학 때 그걸 잡는 키트를 마련하려고 지금 이 윈터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영어 학습 4단계라고 적었는데 이거 좀 잘못 났는데 신탁스라기보다는 이거는 구문인데 그래머고요. 자, 1단계가 문법이에요. 문법. 그 다음에 독해. 이제 독해는 내신 유형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리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문법은요. 수능형과 좀 많이 달라요. 수능하고 내신하고 나오는 패턴이 좀 다른데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많이 할 생각이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실력이 바닥인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상세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영문법은 학교에서 정말 많이 실제되는 것들이니까 메모해놔라 라고 이제 되게 많이 강력하게 푸시를 할 거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해놓으면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설령 내가 암기가 안 된 부분인데 문법으로 나왔어도 내 실력으로 맞출 수 있게 해놓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고요. 자, 이제 문법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리딩은, 자, 이렇게 됩니다. 내신 출제는요, 이제 독해 교재를 뭘로 쓸 것인가, 그 내신 출제가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과서를 지금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과서보다 모의고사를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어서 출제를 하거든요. 중간, 기말 모두다가. 그런데 이제 보통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는 당해년도에 3월 교육청과 전년도 3월이 나와요. 둘 다 내는 학교도 있고 올해 것만 내는 학교도 있고 뭐 양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재작년을 냅니다. 올해 건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3월 그다음 1학기 기말은 6월 2학기 중간은 9월 2학기 기말은 11월로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학교마다 약간 다르게 한 개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 겨울 때 저희가 내신 공부도 시키고 더불어서 모의고사적 감각도 늘리려면 기왕이면 다른 교재를 하는 것보다는 학원 자체 교재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이 모의고사들을 메인 교재로 쓰는 게 미리 내신 대비도 되고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나중에 커리큘럼 맨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내신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모의고사적 감각도 생각하면서 양쪽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캐블러리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하죠. 단어는 어느 학교나 어느 학원이나 영업과에서 관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학원 전체가 관리한다라는 느낌이죠. 왜? 해도 끝이 없으니까 단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어를 확실하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아침에 등원해서 바로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 학원은 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 시험을 다 봐요. 영어 단어 통과 못하면 점심 먹고 다 제가 부릅니다. 직접 불러서 전부 제 시험을 보고요. 점심 먹고 통과 못하면 저녁 먹고 또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통과할 때까지 봐요. 좀 지독하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만의 또 특징이 뭐냐면 겹치기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40일째 단어장 순서로 40일째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이제 4일 전에는 36일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일 전 단어와 겹치기로 40, 36, 41, 37, 42, 38 이렇게 4, 5일 전 거를 그래서 누적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단어장을 한 번 1회독을 하면 저희 학원에서는 2번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2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적게 걸리지만 훨씬 더 잘 외워지는 방식이에요. 통째로 다시 시작하면 이미 다 까먹은 채로 다시 외우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면 한 번만 외워도 2번을 되게 잘 외우게 된다.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리뷰 노트는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깜지를 쓰듯이 이제 깜지 아시잖아요. 깜지 이제 단어 막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깜지는 연습장이라서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줄이 있는 깜지죠. 그래서 줄에다가 학생들한테 줄에 맞춰서 귀한 깜지라고 생각해도 좀 글씨 조금 천천히 줄에 맞춰서 쓰면 깜지가 연습장처럼 썼지만은 자료가 된다. 너의 영어 노트다. 그 영어 노트를 리뷰 노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서 쓰라고. 한 번은 써봐야지 잘 외워지는데 기왕이면 줄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의무예요. 해라 권유가 아니라 의무로 나가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과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윈터스쿨 그 전체 일정은 이제 문법하고 독해인데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동사, 준동사, 조동사와 관련된 어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디테일한 거는 괄호 안에 안 넣었어요. 뭐 수일치, 시제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1, 2로 나눠서 1주차 때 2주차째 하고 이제 3주차, 4주차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전치사 이런 류들을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형용사나 부사나 비교 표현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고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가정법이라든가 특수구문 이런 것들을 쭉 할 생각이고 이제 고1, 2 다 똑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고1은 고1 3월 모의고사고 고2는 고2 3월 모의고사겠죠. 그래서 올해 거는 아직 이미 아직은 올해는 없는 거니까 올해는 아직 진행이 된 게 아니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 3월 모의고사가 내년 중간고사에 나올 텐데 내년 3월 모의고사는 아직 출제가 된 게 아니니까 이제 현재 이번 연도 3, 6, 9, 11 교재를 메인 교재로 삼아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남은 2주에는 실제로 이러한 모의고사들이 내신에 어떻게 연동돼서 출제되었는가 내신 기출 사례들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이제 수업 이해 잘 갈 거고 되게 상세하게 잘 알려드릴 건데 다만 여기 자제분 중에 영어가 되게 약하다. 내 아이가 좀 영어를 좀 많이 못한다. 그러면 아직 윈터까지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죠? 아, 두 달 가까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딴 건 말고 뭐 또 기말고사 또 준비하고 이러느라 바쁘겠지만은 영어 단어장만큼은 한 권 정도는 떼 갖고 오시면 그러면은 이제 내신을 진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한 권만 열심히 해서 좀 떼 갖고 보내주시면 그래야지 아무래도 왜냐면 지문들이 바로 들어가니까 영어 단어를 너무 모르면은 지문을 공부할 때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가 하도 많으면. 그러니까 단어만 어느 정도 조금만 준비시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겨울방학 때 그 내신을 위한 완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영어과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술형 대비한 영어 네. 아, 영작은 저희가 구문 수업을 할 때 문법 수업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작을 거의 시켜요. 항상 영작을 시켜요. 기본 방식을.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모아봐야 되는데요. 예. 아마 많아지면은 편차가 심하면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하면은 한 반으로 가고 모인 거 봐서 결정할 생각이죠. 난이도 중간 정도군요. 근데 이게 독해 수업 고3 그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는요. 그 편차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대비를 할 때는 그 편차가 좀 되게 심하면 같이 진행을 하기 힘든데 이게 문법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심한 차이가 아니면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진짜 심하면 이제 나눠야죠. 예. 반갑습니다. 코나투스 재수종업반 국어 선생을 맡고 있는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자, 코나투스 국어과의 겨울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또 오늘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여기 자료집에는 없지만 국어 성적 올리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료집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아니 안 켜도 안 보임. 노력을 하셔야죠. 이거 녹화 안 되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만. 첫 번째는 또 쓰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죠. 비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하나만한 얘기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킨다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라는 것은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3개월 만에 성적을 올려주겠다, 국어 성적을, 거짓말이거나 사기성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성적을 올라가려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력을 올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 올바른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 내신은 내신에 맞게, 또 수능은 수능에 맞게 그 올바른 방향성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면 그 올바른 능력을,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학생이 얼마만큼 따라올 것인가? 3개월로 성적을 올리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만에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원래 잘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6개월 이상의 꾸준함과 지속성, 그러니까 학원을 한번 선택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학원에 믿고 맡기는 기간이 저는 6개월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거기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어 공부는 영어 수학에 비해서 학생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물론 이제 곧 학년이 올라가면 달라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국어 공부의 양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국어 공부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즉, 힘들게 공부할 때 그게 정말 자기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고3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자기 실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즉, 부모님들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비법은 지우겠습니다. 창피하니까. 요 세 가지 방법은 기억을 해 두시고 학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공부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성들을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역의 수능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비고1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제일 처음으로 접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수능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정확한 개념과 어휘력, 언어잖아요. 국어잖아요. 즉, 어휘가 확보되지 않고 개념어들이 확보되지 않고 기초를 쌓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독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수능 국어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제시문에 대한 적응력 확보도 수능적 능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등국어의 내신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은 거의 공통점인데 꼼꼼함이 붙었죠. 수능은
50만 가까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고 정답을 하나로 도출해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줘야 되고 오류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출제의 방향을 취하는데 내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개념과 어휘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능적 능력입니다. 즉 중학교 내신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배우지 않은 부분도 출제가 되고 수능적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부교재도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배운 부분에서 복습을 통해서 라는 걸로는 고등 내신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학교 내신에서 90점을 맞은 학생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50점으로 추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난이도도 훨씬 올라가고 범위도 훨씬 광범위해지고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 몇 개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즉 고등학교 내신은 격차를 벌려서 대학 입시에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특히 국어마봉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수능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신에서도 결국 고득점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만 들고 파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만 들고 파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측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디테일하게 아주 치사한 함정을 판다든지 이런 식의 내신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테일과 꼼꼼함을 확보하는 능력, 이것이 결국은 내신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춰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독해력 확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분석 노트라고 해서 이제 자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그리고 오답 노트, 자기 스스로 틀린 것을 분석해보고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훈련, 그리고 어휘 테스트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예비고일은 두 마리를 잡을 겁니다. 하나는 수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능의 기초를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제시문에 대한 독해 원리하고 훈련을 담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문문학의 독해 원리와 훈련, 그리고 소설문학의 독해 원리와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수능의 기본적인 기초 원리하고 훈련을 통해서 3월 모의고사 대비는 물론 수능의 기초 능력을 닦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문법을 잡을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국어 공부가 뭐냐라고 하면 단연코 문법을 추천합니다. 중학교 때 문법이 1, 2, 3학년 때 내신 과목에서 조금씩 다 출제가 됐는데 이미 중학교 중3 학생들한테는 머릿속에 없고 시험 끝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들이 심화된 형태로 다시 나와요. 그런데 문법이라는 게, 국어 문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성이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과목인데, 고등학교 내신은 이거를 파편적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한 파트씩 뽑아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파트가 안 돼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파트 자체가 마스터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법 단원이 10개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돌리면 전체 머릿속에 문법의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출제 요소구나 라는 이제 구성이 잡히는데, 그거를 돌리지 않은 채 3번, 6번, 8번만 뽑아서 공부해갖고는 3번, 6번, 8번도 마스터가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한 바퀴 돌리겠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못 돌려요.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 내신 하면 한 학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좀
힘들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방학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고1 학생, 예비고2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고1 학생들한테는 이 문법 단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예비고2는 딱 문학 내신만 잡을 겁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예비고2는 특히 솔직히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다가는 성과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문학이 공통과목으로 내신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을 위해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시대별로 총정리한다. 어느 학원에서도 시대별 작품 총정리를 기획하는 학원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고전문학을 다 주요 작품을 훑고,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을 훑어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서 문학의 주요 작품들은 정리된 채로 2학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소개를 했고요. 예비고2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겨울방학은 입시의 키를 잡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11월 초부터 12월, 1월, 2월까지, 그리고 3월까지 5개월간 내신과 무관하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거든요. 11월 다음에 시험은 내년 5월에 있거든요. 4월 말이나.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내신 시험이 없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공부 방향성이, 공부의 내용이 3년, 고등학교 3년, 재수하면 4년, 그때까지의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선택을 신중하게 자녀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나투스 학원 수학과 차재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국어랑 영어 관련해 가지고 설명은 잘 들으셨을 텐데, 이제 사실 고1, 고2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수학이죠. 특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좀 많이 나간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좀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층위들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난이도, 흔히 말하는 실력 편차가 좀 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학 내신은 현재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프린트,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완벽하게 문제 자체가 일단 내신이라는 시험은 어쨌든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겠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대부분 많이 출제를 하죠. 그러면 조금 이제 쉬운 학교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이 좀 높게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부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 이제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서 외부의 문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을 조금 낮춘 다음에 외부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과학 중점 학교, 이제 부흥고라든가 아니면은 관양고, 그 다음에 이제 군포 지역으로 가면 군포고, 수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는 한 절반 정도 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창작해서 내는 형태.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학교의 학풍이라기보다는 그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신성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인데, 어떨 때는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거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소스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반대로 어쩔 때는 진짜 평균이 뭐 20점, 30점 이렇게까지 극악의 난이도로 나올 때는 정말 이제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그 시즌에 따라서 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이런 게 계속 이제 교차돼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수학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 프린트, 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그래서 영어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에서 그대로 판박이로 내는데, 요거를 이제 좀 제가 사례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린 게 나와서 이제 화성고가 이제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다녔었어요. 화성고 친구들 많이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죠.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이제 약간 일반고인데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이런 학교가 이제 화성고였는데, 이제 보시면은 화성고 실제 기출 문제고, 이 친구가 이제 고1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30번인데,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가요?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킨 거죠. 기출을 실제로 분석을 다 하고, 최근에 어떤 소스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자료, 이 자료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다룰 내용이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시중 문제집 변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부흥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실제 기출 문제 17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문제인데 똑같이 또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이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아시다시피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갔냐 안 갔냐가 어떻게 보면 내신의 성패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몇 분을 시험 보는지 아시나요? 수학을? 모의고사를 100분을 시험을 봅니다. 1시간 40분을. 그리고 문항수는 30문항을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한 문제당 거의 3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앞에 쉬운 문제들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를 3분 동안 푸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에는 좀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요게 가능한데, 내신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근처에 있는 부흥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흥고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객관식이 17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21문제죠. 근데 21문제인데 시험 시간은 몇 분일까요? 50분이죠. 내신의 핵심은 뭐냐면, 수학 내신의 핵심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푸냐. 그러면 그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덕목은 기계적인 반복과 어떻게 보면 유형에 대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이제 보통 수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뭐 이해 과목이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도 수학은 뭐 이해 과목이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는 잘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왜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린다고 할까요? 혹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왜 이렇게 잘 못 풀까요? 항상 모의고사 뭐
고1, 고2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대가 항상 뭐 88, 92 여기서 왜 머물러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그 물어보는 사고력과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방식 자체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고2 내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능 재수생들까지도 다 가르쳐 봤는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태도와 내신을 준비하는 태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거죠. 케이스 3이 이제 낯선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시중에 보지 못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지엽적인 정말 누구도 안 봤을 법한 문제집에서 어디에서 따오거나 아니면 정말 선생님이 연구해서 창작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창작을 해서 출제를 하시거나 보면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 문제집 어딜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해석해서 풀어내야 되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능형 문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들이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 4점짜리 문제들은 학생들이 다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수능에서 원하는 사고력은 뭐냐? 수학 영역에서의 사고력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서 본인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수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요 능력을 평가하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근데 내신은 다르죠. 학교 내신은 범위도 좁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내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풀이 자체를 암기하고 가야 1등급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단축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반대로 모든 거를 그냥 수학 실력적으로 내가 수학 실력을 좀 늘리면 어떤 문제를 봐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내신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모의고사 100점 받는 친구들이 내신에서 두세 개 틀리고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이 갭이 있어요. 반대로 모의고사 내신에서는 항상 1등급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2등급이 나오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비고1, 예비고2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될지가 명확하게 좀 잡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학교 시험 기출 문제였고 제가 풀린 자료인데 뭐 이거는 제가 샘플로 가져왔지만 숫자까지 거의 똑같이 맞췄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스쿨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은 저희는 큰 틀로 봤을 때 겨울방학, 그 다음에 학기 수업, 여름방학, 학기 수업 이렇게 이제 1년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즌이 겨울방학입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이렇게 온전히 두 달을 학교 공부, 내신 공부에 투자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공부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라는 개념이 있죠. 수학은 그래서 진도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는 1년치 커리큘럼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하, 그 다음에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원해서 뭐 나는 추가 수업을 더 하고 싶다. 윈터스쿨 기간에. 그래서 수학 상하에다가 나는 선행 과목을 수학 1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제 선택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강이 가능하고 수학 2를 하고 싶다, 뭐 미적분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는 선택 수업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시판이 돌아가는 환경을 봤을 때 인원수가 줄어들죠.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올해가 수능 거의 응시 인원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많이 늘었어요. 대학 정원은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도 늘어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러면 학생부 전형을 버릴 수 있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메디컬 계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정시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수 있나라고 하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벌써부터 그 생각을 가지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에 일단 온전하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어랑 영어는 아무래도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을 탄탄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하면 이제 공통과목, 흔히 말하는 공통과목까지 내신이 끝나는데 그 공통과목 내신까지 끝내 놓은 게 이제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위권 학생이다, 내가 수학 실력이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친구인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거치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연산력입니다. 요새 수능 같은 경우에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건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고 해서 변별력이 떨어졌냐? 그렇지는 않아요. 등급컷 자체가 뭐 급격하게 올랐냐? 그렇지는 않아요. 급격하게 상승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100점자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경쟁력은 굉장히 상승을 이제 변별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이제 1등급이라든가 2등급 상위권까지의 변별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시험이 현행 수능이고, 뭐 올해 이제 11월에 다다음 이제 3주 뒤에 보는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보면 이제 내년이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년 과정을 겨울방학 윈터 동안에 완벽하게 좀 학습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학 상하나 수학 원투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친구들 특히 예비 고1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은 1년을 다녀봤으니까 좀 이제 감각이 있는데, 예비 고1 친구들은 아직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상태니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기 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기 중에 내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1에서 이제 내신 공부를 말씀을 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요 6개가 메인 과목이에요. 요 6개가 메인 과목인데 그 6개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하면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하고, 뭐 친구들이랑도 놀아야겠죠.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 수련회도 가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공부량을 어느 정도 채워놨는데 3월달 돼가지고 정규반 과정 들어갔을 때 공부하는 거 보면은 숙제 거의 못 해옵니다. 그럼 물어봐요. 왜 그랬니? 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어제 새벽 4시에 잤어요. 이런 게 이제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페이스를 잃게 되고 내가 학기 중에 이거를 해놔야지 라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1 친구들이 내신이 많이 하락해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러면서 쇼크를 받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때는 수학에 그래도 95점 아니면 100점이 나왔는데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딱 봤더니 70점. 그러면 이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처음이니까. 근데 기말고사 범위를 딱 봤어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또다시 70점. 등급은 3등급, 뭐 4등급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랑은 내신이 맞지 않아. 무조건 정시지. 실제로 많이 와요. 고1 때 자퇴한 애들, 고2 때 자퇴한 친구들. 저희는 재수생들까지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근데 자퇴해서 온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반반이에요. 정확하게. 정말 대박이 나거나 반대로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나. 근데 어머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수험 생활을 기본적으로 2년을 잡으시면 됩니다. 고1 때 자퇴를 하든 고2 때 자퇴를 하든 최소 2년이죠. 그럼 최소 2년 동안 우리 친구는 학교 생활이 아니라 뭐 학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아니면 저희 학원 같은 이제 종합반을 들어오든 그랬을 때 과연 그 2년 동안 혼자서 그 외로운 싸움을 버텨낼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자퇴를 고민하신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그게 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 반배정 통해서 이제 반배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나는 수학을 좀 잘하는데 방학 기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숙학교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방학 때 좀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소수 클리닉이라든가 개별 진도반까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니즈, 어떤 공부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춤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숙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샘플이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교재 샘플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크북이 이제 나갈 거예요. 윈터 때. 그럼 워크북이 나가면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일 교재로. 그럼 1일 교재로 돼 있으면 저희 학원 수학과에서의 모토는 하루에 30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하루에 30문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거가 안 되면 성적 향상이 안 됩니다. 저희는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왔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수학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학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제일 안 돼요. 근데 이제 의대를 가겠대요. 국어 영어는 완벽해요. 수능 보면 다 1등급 나와요. 근데 수학만 중3 수준의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80점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죠. 그 친구가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구는 최소 하루에 60문제씩은 풉니다. 이 양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신에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최소 하루에 30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본인의 실력의 현재 난이도와 진도에 맞춰서. 그래서 워크북이 그렇게 1일별로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 있고 그 숙제가 필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 숙제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말 수학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복습하고 문제 필수 양만 풀면 점수 금방 올라요. 수학은.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잘 안 해요. 그 꾸준한 그 공부를. 그래서 수학은 정말 단순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올 겨울에 정말 강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을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매번 테스트 본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부흥고를 진학을 했다, 아니면 뭐 양명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범위와 시험 출제 경향, 뭐 문항수까지 맞춰서. 그래서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이 3문제 나온다. 그럼 그 포맷에 그대로 맞춰서 시간 재고 마지막에 연습할 수 있게까지. 그래서 그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특히나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질의응답 제도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질문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심지어는 재수생 친구들 중에서는 수학 질문을 받는 과에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종합반을 다니면서. 그만큼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 체크하고 본인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빠르게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질문당직 제도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밤 10시까지 우리 친구들이 있는 밤 10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남아서 매일매일 질문당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룹 스터디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멘토 멘티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수학은 실력차가 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짝을 지어줍니다. 짝을 지어주면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친구한테 설명을 하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아직 질문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룹 스터디 형태로 모아서 우리 친구들 관리를 하고 질의응답이 좀 활성화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 제도까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알아야죠. 본인이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을 통해서, 칠판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풀어야죠. 수업을 들은 내용이 있는데 풀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나서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학 실력 안 늡니다. 근데 본인이 푸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를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하는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크북 같은 경우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매일매일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문제씩은 풀리게 하겠다. 방학 때. 그리고 그 문제들 푼 거를 바탕으로 이제 채점하고 정리하고 유형 부족한 부분 다시 불러서 체크하고 오답 정리시키고 요 사이클이 이제 돌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요 두 개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빨리 푸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50분 안에 20문제 푸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모의고사가 100점이어도 50분 안에 20문제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풀 거냐? 그냥 단순하게 손이 빠르면 되냐? 계산이 빠르면 되냐? 머리가 좋으면 되냐? 아니에요. 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수능과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대비 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분석해서 푼다는데 요게 이제 수능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주어진 조건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까지를 완성을 시키면 내신 1등급 나옵니다. 수학은 정말 기초적인 거 잘하고 반복하고 기계적인 학습한 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면 내신 1등급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칠판 수업 당연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 저희가 노트가 두 권이 나갈 텐데, 하나는 이제 개념 노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오답 노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아까 보셨던 영어에서 보셨던 분석 노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리뷰 노트, 이런 친구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워크북이 나갈 겁니다. 그 워크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하루에 30문제씩은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예비고1 친구들은 주말에 쉬어도 돼요. 윈터 열심히 했으면 아침 7시 40분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주말엔 잠시 휴식하고 공부 탐구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바람 쐬러 갔다 온다든가 맛있는 거 먹는다든가 해도 됩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그 월화수목금 아침 7시 40분부터 10시까지를 완벽하게 지각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치면 8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점심시간 빼고 12시간이죠. 그럼 점심 저녁 시간 빼고, 그럼 12시간 곱하기 5를 하면 일주일에 60시간을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공부하는 고1, 고2가 전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재수생들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담인데, 제가 이제 학원가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학원가에 갔는데
이제 스타벅스를 갔죠. 학원가에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타벅스를 갔는데 이제 주문해놓고 어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봤더니 수능 과탐책을 펴놓고 있더라고요. 지구과학책을 펴놓고 이제 있는데 지구과학책은 펴져 있어요. 근데 제가 30분 동안 거기서 이제 미팅하다가 옆에서 힐끔힐끔 봤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두세 명이 있어요. 그러고 공부한다고 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시키진 말아야겠다.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고1 담임을, 이제 담임 제도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제가 고1 담임을 하면 저는 주말에 놀라고 할 겁니다. 아니 주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면 됐죠. 주말에 네가 더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는 걸 말리진 않지만 쉬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1 학부모님들이든 고2 학부모님들이든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년을 해야 됩니다. 고2 친구들은 이제 2년 남았죠.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 3년 동안 무언가 하나 온전히 집중을 해서 일관된 퀄리티로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고1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해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생활 습관도 바로 잡고, 그러니까 윈터 해야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힘들어, 못하겠어, 이건 아니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이미 스케줄 다 짜놨었죠. 방학 때 짜놨던 스케줄 다 어그러졌죠. 다른 학원들 개강했죠. 그러면은 본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할게. 인강 들으면서. 그러면 아까 스타벅스에서 봤던 그런 친구랑 비슷해집니다. 너무 쪼이셔도 안 되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너무 본인이 열정적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일찍 자고, 그것만 완벽하게 잡혀도 기본적으로 윈터는 30% 이상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펴보시면 아침 7시 40분에 등원을 합니다. 영어 단어 테스트, 국어 단어 테스트, 매일 수학 테스트 보고요. 그리고 오전 수업 진행합니다. 오전 수업 진행하고 종례하고 점심 먹고 선택 수업, 그 다음에 인강 신청, 질의응답, 그룹 스터디 오후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는 온전히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 본인 공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인강 신청 안 되고요. 강의 거의 없을 겁니다, 저녁에는. 나머지 마지막 4시간은 내가 그날 수업 들었던 내용을 완벽히 복습하고 숙제하고 집에 가는 거. 단어 외우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까지 다 진행합니다. 예비 고1 친구들은.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수업이 물화생지, 과탐 수업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과목이죠. 사탐 과목에서는 이제 주요 과목들. 사탐은 이제 너무 이제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주요 과목들 수요조사에서 깔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저희가 나눠드린 칼라로 인쇄된 그 브로셔 있잖아요. 네, 브로셔에 보시면은 그 시수표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고 이제 제 차를 마치도록 할 텐데, 일단 아침에 7시 40분까지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올 수 있게 셔틀버스 다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카드라고 해서 RF 카드 찍으면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몇 시에 등원했고 몇 시에 하원했는지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휴대폰함이 있어서 휴대폰은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제출합니다.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제출하고 집에 갈 때 본인이 수령해서
이제 귀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가 있어요. 저희는 인강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 학원은 와이파이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를 개방하지 않고 노 스마트 존이죠. 노 스마트 기기 존이기 때문에 인강은 다운로드를 받아와야 됩니다.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와서 태블릿 기기는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담임선생님들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만 가져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반납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 윈터스쿨에서 6주간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웬만하면 스마트 기기랑은 멀어지게. 그래서 유용한 도구죠. 유용한 도구긴 한데 아까 뭐 스타벅스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 안 합니다. 스마트 기기 있으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는 최대한 이제 금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 테스트 진행되고요. 오전에 정규 수업 진행되고 플래너 관리 매일 합니다. 저희는 담임선생님들이 플래너 관리 매일 하는데 저희가 플래너 관리를 언제부터 했냐면 2011년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아마 주변에 졸업생들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2011년부터 지금 13년 동안 매일마다 플래너 관리를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 밸런스는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슬럼프에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시간 다 기록하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옆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직접 저희가 옆에서 상주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플래너 통해서 관리하고 전체적인 반 관리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급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서 본인 자리에서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습이 시작이 되면 이제 자습실에서 본인 공부하면서 이제 해당되는 시간에 질의응답 진행하고요. 해당되는 시간에 질의응답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어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 테스트 통과 못하면 점심시간에 제시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페널티죠. 그래서 아침에 단어 못 외웠으면 점심시간이 없는 거죠. 점심시간에 이제 와서 제시험 관리를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인강실에서 본인들 이제 인강 시청하는 거 다운로드 받아온 거 인강 시청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 조퇴는 저희가 이제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랑 크로스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조퇴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담임쌤이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 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조퇴나 외출을 진행을 시킨다는 거. 요거를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윈터스쿨의 전반적인 하루 흐름 요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브로셔 보시면은 자세한 어떤 학년별 시수표, 그 다음에 뭐 커리큘럼, 단원 내용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개강 일정은 1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1월 2일로 개강이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 2일로 개강을 잡았다가 이제 학교별 일정을 확인하고 해보니까 종업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빠지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딜레이를 시키고 그러니까 개강을 연기하고 종강도 연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등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1 친구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프리윈터도 저희가 있습니다. 프리윈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이죠. 12월 달에 이제 프리윈터가 있는데 프리윈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좀 부족하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선행을 한 번도 안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1 수학에 대해서 좀 기초가 부족한데 좀 단시간 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남는 기간 동안 좀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리윈터 칠판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프로그램, 이제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번 주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거고 이제 문자로도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개별 진도반입니다. 12월 달에 개별 진도반도 있는데 개별 진도반은 뭐냐면 우리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고를 가요. 아니면은 특목고를 가요. 뭐 동산고를 가요. 화성고를 가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도가 빠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지도했던 화성고 친구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고2 때까지 하면 미적분까지가 다 끝납니다. 미적분 기하가 다 끝납니다.
기아는 3학년 1학기 때 절대평가로 들어가고요. 일반고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 친구들을 대비해서 개별 진도반은 이제 1대4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얘기를 해서 횟수 잡고 날짜 잡아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개별 진도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요것도 이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대상으로 12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비 고2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개별 진도반은. 현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과외식 수업이고 나한테 좀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학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윈터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저희 졸업생이죠. 졸업생이었던 김태호 학생의 이제 의대에 가서 이제 느꼈던 점이랑 겨울방학 때 학습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가 먼저 원래 먹어야 되는